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브 유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드라이브 유닛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튀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막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듯이 이렇게 180도로 그렇죠. 이제 방사를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유닛이 이제 대중화되긴 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유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중앙에 있는 이런 스피커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리본 트위터. 리본은 보면은 아주 가벼운 필름으로 이제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표현님,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건 고음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0kHz까지 뻗는데, 네. 그러려면은 1초에 5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가볍고 네. 얇아야 되잖아요. 기본 조건이죠. 유닛 그렇죠. 진동판에. 예.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얇은 리본,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알루미늄 포일에다가 네. 유플렉스라는 하나의 이제 상품인데요. 네. 그러니까 폴리이미드 필름을 2장을 겹치고 네. 거기다가 역시 또 납작한 보이스 코일을 엣징을 시킨 거예요. 네. 이식을 시켜갖고, 즉 진동판 자체가 보이스 코일처럼 네. 움직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 피에가에서는 자기네 스피커의 엔진이다. 네. 그러니까 진동판하고 보이스 코일이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폐를 네. 줄였다. 여기에 이제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일반적인 돔 트위터들도 뭐 베릴륨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뭐 다양한 이제 소재를 사용해서 고역 한계를 굉장히 높게 만들고, 그리고 고역 한계까지 굉장히 좀 선형적으로 뻗는, 그렇죠. 롤오프가 별로 없이 뭐 그런 식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이런 피에가 같은 데는 리본을 오래전부터 사용하면서 그 당시부터 굉장히 높은 대역까지 선형적으로 재생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 스피커 메이커 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네가 설립이 1986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미 리본 트위터의 어떤 대가였던 네. 알도 발라비오라는 분을 영입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1996년에 그의 또 아들이 예. 마리오 발라비오라고, 이 사람이 또 재미난 게 세계 25명 안에 드는 서퍼예요. 네. 그런데 이 또 아버지 피를 받아갖고 네. 이 리본 트위터, 얘는 또 이제 리본 미드레인지까지 이제 확장을 했지만은, 그래갖고 2세대에 걸쳐서 지금 피에가에서 리본 유닛에 뼈를 묻고 있는 아주 독특한 환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게 이 모델인데, 이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한 축 선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위 그 피에가 같은 경우도 하위 모델은 이제 미드레인지랑 트위터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트위터만 리본 방식이죠. 그렇죠. 예, 근데 코엑스 모델은 라인업 이름부터 코엑스잖아요. 그렇죠. 동축이란 뜻이죠. 동축 스타일로 해서 미드레인지, 트위터, 중고역을 이 유닛이 전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드레인지도 리본이고, 그 가운데 박힌 것도 네. 리본 트위터고. 그렇죠. 그래서 코엑스 리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가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뭐 캐프라든가 이런 스피커들 동축 스피커 여러 번 리뷰를 했지만, 그런 동축 스피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역 하한을 더 깊게 내리게 하려면은 동축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로 모델로 가면은 동축에다가 밑에다 이제 우퍼를 달죠.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411인데 밑에다가 160mm 구경의 UHQD 우퍼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우퍼가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섬유 재질 같은데, 네. 섬유가 아닙니다, 보니까. 네. 예, 노르웨이의 시어스라는 메이커에 이제 특조해가지고 피에가 스피커에만 장착되는 유닛인데, 그렇죠. 임현님, 이게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기본 걸까요? 진동판 자체는 알루미늄이고요. 거기다 세라믹으로 코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전혀 짐작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 진동판이라는 거를. 네. 이제 세라믹 코팅된 알루미늄이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고역 유닛들이 전부 다 알루미늄 포일 진동판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음색의 통일성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닛이 두 개인 것 같지만은 위에가 동축이기 때문에 3웨이예요. 그렇죠. 엄연한 네. 3웨이고, 그리고 유닛도 3개나 투입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만만하게 볼 스피커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311 이후에 311, 뭐 511,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홀수번으로 나갔었는데 그렇죠. 중간에 짝수번 모델들이 이제 일제히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빈틈 없이 이제 쫙 위에 전체 라인업이 이제 확장되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같은 세대로 딱 이렇게 보충이 된 게 아니라 예.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짝수차가 딱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811, 611, 411, 111은 이제 센터고요. 네. 그래서 411은 이 코엑스 2세대의 모든 특징들이 다 응축이 돼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네. 드라이브 유닛만 가지고 좋은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인클로저. 예, 인클로저에 있어서 알아보면은 요즘에 뭐 그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만드는 메이커들이 많이 좀 나오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알루미늄 인클로저, 금속 인클로저를 아마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한 메이커 중에 하나가 피에가가 아닐까. 그렇죠. 예, 피에가는 너무 앞서가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리본도 너무 앞서갔고, 그렇죠. 예, 사실 인클로저도 너무 일찍 이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만들면서 초반에는 국내에서는 사실 조금 외면받았던 게 사실인데 요즘 와서 이제 오히려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모양 자체가 내부 정제파를 없애기 위해서 네. 위에서 보면은 진짜 손톱 모양이에요. 네, 루트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2세대가 되면서 또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게 얘네 그 어떤 보강이잖아요. 아, 네. 알루미늄만 해도 뭐 이제 좀 강성이 너무, 일단 높고 진동 제어는 잘 되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다가 또 수평축으로 네. 또 어떻게 보면 버팀목인데 예. 목이 아니라 금속을 썼어요. 스틸이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1세대 팀은 그러니까 이건 텐션 임프루브 모듈인데 예. 안에를 꽉 조여주는 그 금속 판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더 두꺼워지고. 네. 그래서 얘 들어보면 22kg에 하나가 그러니까 네. 웬만한 앰프보다 무거워요. 저는 아까 이제 411을 저희도 이제 처음 접해보는 건데, 김편님이랑 이거를 이제 설치하면서 그냥 가볍게 들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 무게가 상당히 이 크기 대비, 용적 대비 늘어난 이유가 아마도 내부의 그 TIM. 그렇죠. 예. 걔도 그것 이제 때문인 팀 것 2가 같습니다. 되면서 팀 그렇죠. 2세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클로즈에서 생기는 공진 진동을 없애기 위한 다 일환의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쓴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 루트형으로 한 것은 내부 정제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닛뿐만이 아니라 인클로저 설계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딩 방식은 뒤에 보면은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는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단자는 바이오웨어링 모두 지원하는 그런 되게 고급스러운 단자 마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피커 마감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상당히 스위스스러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메이드 인 스위스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릴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째 그릴인데, 요번에 특별히 그 자석식의 어떤 탈부착, 약간 뭐랄까, 공구가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전에는 이 철제 그릴을 떼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냥 앞에 붙여서 틈을 만든 다음에 떼내면 되는 네. 아주 그런 디테일도 좀 살린 것 같아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피에가의 아이디어가 좀 빛나는 그런 인터페이스였고요. 이 전체적인 스펙은 최저 32Hz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고역 쪽은 50kHz.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고역 특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공식 임피던스는 4옴. 그렇죠. 감도는 90dB입니다. 90dB인데 이게 보니까 이 감도나 임피던스 이런 게 주파수 재생 대역도 그렇고 코엑스 511이랑 똑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건 과연 북쉘프인가 톨보이인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은 네, 그냥 대형 플로어 스탠딩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푹 나와버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북셀프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리 청감상으로는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 스피커가 북쉘프로서 어느 정도 성능까지 내줄 수 있는지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보죠. 네, 저희가 이번 시청에 이용한 주변 기기들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네트워크 렌더러,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 그 다음에 소스 기기 중에 이제 업스케일러를 하나 사용했죠. 코드의 M 스케일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텍 맨해튼 2로 신호가 갑니다.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패스랩스의 XP12, 파워앰프는 엘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기기들로 꾸려서 이 제품, 이 스피커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인데요. 보컬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d love to kill you with a kiss. I'd like to strike you down with bliss. I'd like to tie you up in knots until your heart stops. I'd love to kill you with a glance. I'd like to put you in a trance. I'd like to drug you with my scent and use you in the moment. I'd love to kill you as you eat. The pleasure would taste so sweet. I'd like to open up your skin and wander there within. I'd love to kill you by your 네, 첫 번째 들으신 곡은 KT 멜로아라는 가수의 I'd Love to Kill You라는 곡인데요. 이 해외 그 자료 이렇게 찾다 보면은 KT 멜로아가 이 피에가랑도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신제품 발표회 이런 데 나와서 출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들어보면 저는 음향적으로 일단은 KT 멜로아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소리결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예, 그리고 두께도 좀 더 있고, 예, 보컬 쪽이니까 아무래도 중역대 표현력이 이제 도드라지는데, 운동감도 좀 더 생기고, 예, 좀 더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진 느낌? 네. 피에가가 옛날에는 좀 차가운 도시의 여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되게 따뜻하고. 그렇죠. 너무 예. 지나치게 또 다이어트를 해갖고 네. 좀 야인 느낌. 네. 근데 아무튼 중역대의 심도나 하여튼 디테일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다. 저는 그 느낌이 처음 딱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은 역시 리본 트위터와 리본 미드레인지를 쓴 거답게 네. 상당히 음이 경쾌하고 디테일이 살아났다. 네. 해상력이 참 좋다. 네. 그러면서 동출해갖고 이미지가 상당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또렷하게 그렇죠. 맺힌다. 네. 그거였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제 기대를 했던 덕목이거든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지금 코난이 말한 것처럼 온도감, 예. 살집, 네. 그다음에 저역대도 빠지지 않고 네. 그런 게 예전에 들었던 311이나 이런 네. 거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역 쪽은 좀 어떨까? 중저역 쪽. 예. 중저역 쪽이 좀 강조된 그런 음악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ould move out by dawn early. Could be right on time. Could be right on.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이번에 틀어드린 곡은 요즘에 뭐 좀 많이 틀었죠. 도미니크 필스 아임의 버즈라는 곡인데 이 저역 쪽이 확실히 이게 청감상만 들어도 아까 이제 쉬면서 김 PD님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저역이 일반적인 섬유 재질은 절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알루미늄 소재 이게 진동판을 가진 베이스 우퍼에서 나오는 굉장히 팽팽하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부스트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거의 밀폐형 저역 그런 느낌 예, 받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곡에서는
첫 나오자마자 제가 코나님 얼굴을 봤어요. 서로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네. 무대가 정말 넓고 깊게 예. 광활하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클로저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이 평판이잖아요. 지금 중고역 유닛이. 그렇죠. 그러니까 평판. 음의 직진성이 좋으니까 예. 그만큼 룸 환경을 덜 받아. 그러니까 직접 음을 전달하면서 왜곡되지 않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 전혀 기대를 뛰어넘는 사운드 스테이지가 확 넓게 펼쳐진 것 같아요. 네. 이 곡에서는 무대가 이 스피커 벌린 것보다 훨씬 넓게 펼쳐져 갖고 네. 되게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화름 정점을 찍을 텐데 피아노 협주곡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엠페러. 예. 이 곡에서 일단 이 스피커의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동축이 여러 가지 이제 포커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일단은 의상 에러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하나의 그렇죠. 축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입이 하나이듯이 예. 그런 부분들 부각되는데 이게 사실 트위터가 동축이면서 동축은 이제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리본 형태예요. 리본 형태는 라인 소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축의 특징과 라인 소스의 포인트 소스와 이 라인 소스의 강점들이 합해진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여러 부분에서 좀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피아노가 특히 이제 오른손 이제 중음부터 고음까지 쭉 내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위터가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으면은 고음을 낼 땐 여기서 나가고 네. 중음이 나갈 땐 밑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피아노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요 포인트에서 계속 나오니까 아, 네. 그냥 한 악기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소리가. 그래갖고 그만큼 이 피아노 이미지가 정말 또렷하게 잘 잡혔고요. 네. 두 번째로 감탄한 거는 저는 이 인클로저에서 상당히 그 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음이 깔끔하고 네. 배경이 아주 적막하고 예. SMB가 되게 좋은 게 이 인클로저에서 왔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워낙 진동판이 엄청 가볍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훅 불면은 날아갈 정도로의 그 정도 얇고 아주 가벼운 소재인데 이렇게 가볍고 이런 거를 사용하면 가장 좋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고역대, 디테일. 그렇죠. 이 곡 같은 클래식 그 악기들, 예, 아쿠스틱 악기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데 피아노도 그렇고 이게 현 소리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해상도라는 거는 사실 큰 소리를 잘 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는 많은 그 유닛들이 잘 내죠. 그렇죠. 근데 작은 소리를 얼마나 미세하게 아주 그 상세하게 내주느냐 이게 해상도를 가르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현 소리 이런 거 들을 때 아주 미세 야금들이 그렇죠. 정말 잘 펼쳐져서 이게 생동감이 상당히 좋았다. 네, 그런 예,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축 리본이 그렇게 애써 만든 거를 예. 지금 인클로저에서 노이즈가 없어지니까 최대한 보존해 주는 SMB를 거죠. 딱 받쳐주니까 그 다이내 저기 그 마이크로 한 게 잘 네. 살아난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에 김 편님 말씀하셨듯이 그 인클로저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피에가의 짝수차 번호 코엑스 시리즈 중에 제일 작은 모델인데 절대 생각만큼 작지가 않습니다. 실제 크기도 클 뿐더러 실제 만들어내는 음악적인 어떤 깊이, 사운드 스테이지 이런 거는 거의 중형 톨보이 정도? 네, 예, 맞습니다. 비교해도 될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